전라남도 순천에 사는 26세 며느리와 60세 시아버지가 임신과 출산을 겪으며 극복해내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한반도의 남쪽 끝자락. 보성의 푸른 바다가 에메랄드 빛으로 반짝이며 해안선을 어루만지고 백운산의 웅장한 산세가 어머니의 넓은 품처럼 마을을 넉넉히 감싸 안는 아름다운 고장, 순천. 그 중에서도 수백 년 묵은 동백나무들이 철마다 붉은 꽃망울을 탐스럽게 터뜨리고 고풍스러운 돌담길을 따라 오래된 고택들이 세월의 무게를 간직한 채 정겹게 어깨를 맞대고 있는 작은 포구 마을에 60살의 김영수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이력 편주와도 같은 작은 통통배 한 척으로 시작하여 거친 파도와 싸우며 순천 앞바다에서 싱싱한 해산물을 건져 올리고 무서운 질 좋은 멸치를 전통 방식 그대로 정성껏 건조하여 전국 각지에 공급하는 푸른파도 수산이라는 작지만 내실 있는 회사를 맨손으로 일구어낸 존경받는 자수성가형 기업인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한평생 정직과 신용을 목숨처럼 여기며 살아온 땀의 가치를 아는 진솔하고 우직한 한 인간의 역사 그 자체였지요. 그의 낮은 목소리와 햇볕과 해풍에 검게 그을린 투박한 손마디에는 그가 겪어온 모진 세월의 풍파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잃지 않은 인간적인 따뜻함과 깊은 연민, 그리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몇 해 전 평생을 동고동락하며 그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었던 사랑하는 아내가 오랜 지병 끝에 차가운 땅 속에 먼저 잠들었을 때 그는 마치 자신의 삶의 방향을 알려주던 유일하고도 찬란했던 등대가 한순간에 꺼져버린 듯한 깊은 슬픔과 헤아릴 수 없는 상실감에 잠겼습니다. 한동안 그는 세상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웃음을 잃은 채 홀로 적막하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내가 정성껏 가꾸던 마당에 작은 화단은 잡초만 무성해졌고 집안에는 싸늘한 냉기만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뿐인 외아들 30살의 김민석과 26세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속이 깊고 생활력이 강하여 돌아가신 어머니의 빈자리를 묵묵히 채워주는 어여쁜 며느리 이지연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의 삶을 지탱하는 마지막 남은 밧줄이자 꺼지지 않는 희망의 등불이었고 그가 다시 일어서야 할 분명한 이유였습니다. 이제 그는 아들에게 푸른 파도, 수산의 모든 것을 물려주고 소일거리로 마을 어장에서 작은 멸치장을 돌보거나 새벽 일찍 일어나 순천 선착장에서 그날 잡힌 가장 싱싱하고 좋은 해산물을 골라 며느리에게 가져다 주는 낙으로 조용한 황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손주를 품에 안고 세상을 다 가진 듯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에게 며느리 지연은 하늘이 그의 외로운 노년에 보내준 가장 큰 선물이자 먼저 간 아내가 환생한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키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친척집을 전전하며 온갖 서러움을 겪었고 결국 기댈 곳 없이 차가운 보육원에서 외롭게 자랐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마치 자신의 친딸에게 못다한 사랑을 모두 쏟아붓듯 살뜰하고 애틋한 마음으로 그녀를 아끼고 보듬어 안았습니다. 그는 며느리가 좋아하는 달콤한 유자차를 만들기 위해 직접 뒷산의 유자나무에서 유자를 따 깨끗이 씻어 정성껏 말리고
그녀가 감기라도 걸릴세라. 밤늦도록 반가 군기에 참나무 장작불을 지펴 방안을 훈훈하게 데워주곤 했습니다. 그는 며느리가 좋아하는 철진한 동백꽃을 보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함께 저를 찾기도 했고, 그녀가 읽고 싶어 하는 책이 있다면 읍내 헌책방을 뒤져서라도 구해다 주었습니다. 지연 역시 그런 시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투박하고 무뚝뚝한 말투 속에 숨겨진 깊고 따뜻한 정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그의 적적한 노년에 따뜻한 위로와 해맑은 웃음을 선사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시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구수한 시래기국과 갓 지은 햇살밥, 그리고 정갈한 밑반찬들을 정성껏 차려 올렸고, 저녁이면 그의 지친 어깨를 주무르며 그날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녀에게 시아버지는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따뜻하며 존경스러운 진정한 아버지였습니다. 아들 민석은 아버지의 강인함과 불굴의 의지,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다정함과 섬세한 감성을 고루 물려받은 그야말로 흠잡을 데 없이 반듯하고 성실하며 믿음직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푸른파도 수산의 젊은 사장이 되어 아버지의 오랜 경험과 경륜의 자신만의 젊은 감각과 뛰어난 사업 수완,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회사를 더욱 크게 성장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는 때로는 엄격하지만 늘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사였고, 거래처에는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업 파트너였으며, 무엇보다 아내 지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헌신적인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 같은 반이었던 지연의 여리고 착한 마음씨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희망적인 모습에 첫눈에 반했고, 그녀의 남모를 아픔과 깊은 외로움을 알게 된 후에는 더욱 헌신적인 사랑으로 그녀의 곁을 그림자처럼 묵묵히 지켰습니다. 그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버는 지연을 위해 몰래 도시락을 싸다 주기도 했고, 그녀가 아플 때면 밤새도록 곁을 지키며 간호해 주었습니다. 오랜 시간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변치 않는 사랑을 키워온 그들은 마침내 많은 이들의 뜨거운 축복 속에서 부부의 연을 맺었고, 그들의 사랑은 마치 순천 땅끝마을 앞바다를 밤새도록 비추는 등대의 불빛처럼 서로에게 변함없는 믿음과 따뜻한 헌신으로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단순한 부부를 넘어 삶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가장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세 식구의 삶은 순천의 기름진 황토밭처럼 풍요롭고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침이면 김영수 씨는 새벽 어시장에서 직접 골라온 싱싱한 자연산 전복으로 며느리에게 맛있는 전복죽을 끓여주고, 지연아, 이거 한 그릇 다 먹고 오늘 하루도 힘내거라. 우리 아기한테도 좋은 영양이 가야지 하며 자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석은 출근 전 만사제 안에 지연의 부른 배에 조심스레 귀를 대고는 우리 아기, 아빠 목소리 들리니 아빠가 오늘도 우리 아기 맛있는 거 많이 사주려고 열심히 일하고 올게. 엄마 뱃속에서 발차기도 씩씩하게 하고 건강하게 잘 놀고 있어야 한다. 사랑한다. 우리 아가 하며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저녁이면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김영수 씨가 들려주는 젊은 시절 폭풍우 치는 바다, 위에서 아찔했던 무용담과
민석이 회사에서 겪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 그리고 지연이 태교를 하며 느꼈던 소소한 감동과 설렘들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특히 지연이 첫 아이 아기를 임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가족 모두의 행복은 마치 순천 땅끝마을 앞바다에 활짝 핀 만선의 깃발처럼 하늘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김영수 씨는 내가 드디어 이 나이에 증손주도 아니고 친손주를 보는구나. 우리 집안에 진짜 복덩이가 엉글 굴러 들어왔다. 장하다. 우리 며느리. 장하다. 우리 아들 하며 동네 방네 자랑하고 다녔고, 민석은 아내의 배가 하루가 다르게 불러올수록 더욱 세심하고 자상하게 아내를 챙기며 태어날 아기에게 세상의 모든 푸른 바다와 넓고 높은 하늘을 보여주겠다고, 그리고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지연은 뱃속에서 느껴지는 작은 생명의 경이로운 움직임과 남편과 시아버지의 넘치는 사랑에 매 순간 가슴 찬 감동을 느끼며 이 행복이 부디 깨지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곧 태어날 아이에 대한 무한한 기대와 설렘,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뱃속 아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야, 엄마는 네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 아빠랑 할아버지도 너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른단다. 우리 건강하게 만나자. 사랑한다, 내 아가. 하지만 검고 차가운 먹구름은 가장 눈부시게 화창한 날의 예고 없이 그리고 무자비하게 몰려오는 법일까요? 아기의 탄생을 불과 열흘 앞둔 어느 깊은 밤, 순천 앞바다는 갑작스러운 기상악화로 집채만한 파도가 마치 성난 괴물처럼 미친 듯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푸른 파도호가 갑자기 관제센터와의 통신이 두절되었다는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김영수 씨와 지연은 만견자실한 채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애타게 민석의 소식만을 기다렸습니다. 치욕 같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것엔 풍랑 소리와 창문을 때리는 사나운 빗줄기 소리는 마치 지옥의 악귀들이 울부짖는 소리처럼 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고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해경 구조선에 의해 푸른 파도의 처참한 잔해가 발견되었지만 배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함께 조업을 나갔던 3명의 선원들은 구명조끼를 입은 채 밤새도록 표류하다가 인근 양식장 그물에 걸려 기적적으로 구조되었지만 선장이었던 민석은 마지막까지 배와 선원들을 지키려다 거센 파도에 휩쓸려 실종되었다는 절망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구조된 선원들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선장님이 저희더러 먼저 뛰어내리라고, 자신은 배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그러다 그만 집채만한 파도가 덮치는 바람에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장님, 그 순간 지연은 온 세상이 암흑으로 변하고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그대로 정신을 잃고 차가운 마룻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지연아, 안 된다. 정신 차려라, 지연아. 이놈의 자식아, 눈 좀 떠봐라. 김영수 씨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며느리를 부둥켜 안고 절규했지만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잠시 후 이웃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응급처치를 받고 가까스로 의식을 되찾은 지연은 멍한 사람처럼 허공만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아름답고 맑았던 눈동자는 이제 초점을 잃고 깊고 어두운 절망의 빛만을 담고 있었습니다. 아, 또다시
또다시 나 혼자 남겨지는구나. 내 삶에는 왜 이렇게 잔인한 시련만이 끝없이 반복되는 걸까? 이제 겨우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언덕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녀는 뱃속에서 꿈틀거리는 아이의 태동마저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무게로, 아니 어쩌면 자신을 올가매는 원망스러운 굴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하고 잔인한 운명의 술래바퀴에서 영원히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난 유리처럼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깊은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김영수 씨 역시 아들의 실종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 앞에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극심한 고통과 절망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바다와 싸우며 온갖 풍파를 다 겪어왔고,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왔다고 자부했는데, 자신의 인생 황혼에 찾아온 이 감당하기 힘든 시련 앞에서 그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먼저 간 아내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내는 숨을 거두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의 손을 잡고 여보, 우리 민석이 당신이 꼭 잘 지켜줘야 해요. 부디 하고 간절히 부탁했었습니다. 그는 아내와의 마지막 약속조차 지키지 못한 못난 남편이자 무능한 아버지라는 깊은 자책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의 어깨는 걷잡을 수 없이 떨렸고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까지고 슬픔에만 잠겨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옆에는 만삭의 몸으로 금방이라도 부서져 내릴 듯 위태로운 며느리가 있었고, 집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할아버지와 엄마, 아빠를 기다리고 있을 어린 소녀 같은 존재인 뱃속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집안의 마지막 남은 기둥이었고, 아직 자신이 지켜내야 할 소중하고 연약한 생명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흐르는 눈물을 거친 소매자락으로 훔쳐내고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가까스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의 차갑게 식은 손을 자신의 투박하고 거친 두 손으로 온 힘을 다해 굳게 움켜주었습니다. 지연아, 내 말 똑똑히 듣거라. 지금은 우리가 울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아직 아무것도 끝난 거 아니다. 민석이 저놈, 저렇게 호락호락하게 바다에 삼켜질 녀석 아니다. 그놈은 내 아들이다. 이 아비를 닮아 독하고 강한 놈이다. 반드시 살아 돌아올 것이다. 네가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면 저놈도 그냥 포기하고 가버릴지 모른다. 그러니 독하게 마음먹어야 한다. 네 뱃속의 아기를 생각해서라도, 아니 우리 민석이를 위해서라도 네가 살아야 한다. 네가 살아야 우리 민석이도 살 수 있다. 민석이도 그걸 바랄 게다. 알겠느냐? 그의 목소리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절박함으로 심하게 갈라져 있었지만 그 속에는 결코 꺾이지 않을 아버지의 강인한 의지와 며느리를 향한 깊고 절절한 연민, 그리고 한 가닥 희망이라도 붙잡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며느리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날부터 김영수 씨의 외롭고도 처절한 그리고 눈물겨운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60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마치 젊은 시절 거친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홀로 배를 지휘하던 그때처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절박하고 치열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아직 치욕 같은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일어나
해경 구조선에 몸을 싣고 아들이 마지막으로 실종된 해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해경과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차가운 바닷바람과 집채만한 파도를 헤치며 며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들의 흔적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며 망망대해를 파헤쳤지만 거친 파도와 짙은 해무는 번번이 그의 간절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간절한 외침은 허공에 흩어질 뿐 아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망감에 몇 번이고 차가운 바다에 몸을 던지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그때마다 며느리의 창백한 얼굴과 뱃속 손주의 희미한 태동이 떠올라 간신히 참아내곤 했습니다. 그는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스며 수색 작업을 벌였고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듯 했지만 그는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민서가, 이 애비가 간다. 조금만 더 버텨다오. 내가 너를 찾아낼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집으로 돌아오면 그는 또 다른, 어쩌면 더욱 힘겹고 고통스러운 전쟁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와 절망감 속에서 지연은 삶의 모든 의욕을 상실한 채 깊은 우울의 늪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 안에 틀어박혀 두꺼운 커튼을 친 채 외부와의 모든 소통을 단절했고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았으며 밤에는 신경안정제 없이는 단 한숨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 갔고 뱃속에 아이마저 위험해질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그런 며느리가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팠지만 섣불리 위로하거나 다그치기보다는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서툰 솜씨로 남아 며느리가 겨우 넘길 수 있을 만한 맑은 미역국이나 입맛을 돋우는 새콤한 돌나물을 만들어 문 앞에 놓아두었고 밤에는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며느리를 위해 조용히 자장가처럼 옛 시조나 위인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읊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며느리가 겪었을 과거의 깊은 상처와 현재의 감당하기 힘든 절망감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기에 그저 따뜻한 사랑과 변함없는 지지로 그녀가 스스로 그 어둠의 무게를 견디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묵묵히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며느리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녀가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뿐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매일 밤 며느리의 방문 앞에서 지연아, 이 애비가 있다. 아무 걱정 말거라. 내가 너와 내 아이를 끝까지 지켜줄 것이다. 절대로 혼자 두지 않을 것이다 하고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그 속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굳건한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지연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홀로 마루에 앉아 달빛 아래 소리 없이 눈물을 삼키곤 했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 내가 이 모진 세월을 어찌 견뎌야 한단 말이여. 제발 우리 가족 좀 지켜주시오. 하지만 그의 기다림은 결코 수동적이거나 무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때때로 며느리의 방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먼저 세상을 떠난 자신의 아내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지혜롭고 현명한 여자였는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내조했는지, 그리고 병마와 싸우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족에 대한 사랑과 삶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그는 특히 아내가 남긴 마지막 말들을 며느리에게 자주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네 시어미를 처음 만났을 때 말이다. 꼭 지금의 너처럼 눈망울이 사슴같이 맑고 웃는 모습이 참으로 고왔다. 평생을 바다에서 거친 일만 해온 나 같은 무뚝한 놈한테 시집 와서 고생만 실컷 하다가 결국 저렇게 먼저 가버렸지. 그때는 정말이지 세상이 다 끝난 것 같고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그래도 살아야 했지. 우리 민석이 저놈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먼저 간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를 악물고 버텼다. 슬픔은 가슴 깊이 묻어두고 하루하루를 억척같이 살아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상처도 조금씩 아물고 다시 웃을 수 있는 날도 오더구나.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연아, 지금 네 마음이 얼마나 지옥 같을지 내가 다 안다고는 차마 말 못한다. 하지만 아가,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다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 못난 애비가 내 곁에 있고 네 뱃속에는 민석이와 너를 꼭 닮은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지 않느냐? 그 아이는 민석이가 너에게 남긴 마지막 희망이자 선물이다. 그 아이는 네가 살아야 할 이유이고 우리가 함께 지켜내야 할 미래다.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너는 살아야 한다. 그리고 행복해야 한다. 그것이 하늘에 있는 내 남편이 바라는 일일 것이다. 그러니 제발 그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이 지독한 슬픔을 이겨내야 한다. 이 애비가 네가 다시 웃는 날까지, 아니 그 이후로도 평생 내 곁을 그림자처럼 지켜줄 테니 아무 걱정 말고 나에게 기대거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너의 등대가 되어주마. 응. 그의 말 속에는 며느리를 향한 깊은 연민과 함께 어떻게든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며느리가 겪었을 외로움과 상실감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녀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는 데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김영수 씨의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나온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눈물 어린 위로와 호소는 겹겹의 절망으로 굳게 닫혀있던 지연의 마음의 빗장을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은 처음으로 시아버지에게 자신의 지난 아픈 과거와 현재의 두려움, 그리고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눈물로 쏟아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 버려져 보육원에서 겪어야 했던 외로움과 서러움, 세상의 차가운 시선과 편견 속에서 홀로 버텨내야 했던 그 막막했던 시간들, 그리고 또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세상에 홀로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그 지독한 공포에 대해 그녀는 시아버지의 주름진 손을 붙잡고 아이처럼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깊은 상처와 아픔을 남김없이 토해냈습니다. 김영수 씨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며느리의 아픔이 마치 자신의 아픔인 것처럼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는 며느리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의 등을 가만히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마음이 오죽했겠나.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다 안다, 다 알아. 하지만 지연아, 이제는 괜찮다.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내가 있고 또 우리 민석이도 저렇게 쉽게 포기할 녀석이 아니다. 반드시 살아 돌아올 것이다. 이 애비가 꼭 찾아낼 것이다. 그러니 이제 그런 약한 생각은 하지 말거라.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할 가족이다. 내가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이 애비가 약속하마.
그의 목소리에는 며느리를 향한 깊은 연민과 함께 아들을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며느리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희망을 버리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오랜만에 시아버지의 따뜻한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가슴속에 켜켜이 쌓아두었던 모든 슬픔과 두려움, 원망과 자책감을 남김없이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퉁퉁 부은 눈이었지만 놀랍도록 평온하고 한결 가벼워진 얼굴로 시아버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가 정성껏 차려준 따뜻한 아침밥을 깨끗이 비웠고 뱃속의 아이에게 부드럽게 말을 걸며 아가야, 엄마가 이제 괜찮아. 우리 아가 만날 때까지 엄마가 힘낼게. 아빠랑 할아버지랑 우리 같이 힘내자 하고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죽음의 그림자 대신 삶에 대한 의지와 희망의 빛이 다시금 샘솟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깊고 변함없는 사랑과 헌신적인 보살핌 속에서 그녀는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힘을 얻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 곁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 든든하고 위대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사랑은 마치 망망대해를 비추는 등대처럼 그녀의 앞길을 밝혀주고 있었고, 그녀는 그 빛을 따라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여전히 넘어야 할 험난하고 냉혹한 현실의 산들이 겹겹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민석의 실종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어려움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멸치 건조장 일만으로는 당장 밀려드는 빚과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민석이 마지막으로 나갔던 어선 푸른 파도호는 심하게 파손되어 수리비조차 엄두를 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철상가상으로 평소 김영수 씨의 어장과 건조장을 호시탐탐 노리던 이웃 마을에 욕심 많고 악독하기로 소문난 선주 박만철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교묘하고 집요하게 그들을 옥죄어 왔습니다. 그는 헐값에 어장과 건조장을 자신에게 넘기라며 매일같이 찾아와 협박장을 놓기도 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김영수 씨 가족에 대한 온갖 헛소문을 퍼뜨려 그들을 고립시키려 했습니다. 그는 김영수 영감, 아들이 큰 도박빚을 지고 일부러 배를 버리고 야반도주했다더라. 그러니 저 집구석은 이제 망한 거나 다름없다.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면 나한테 잘 보여야 할 것이다 라는 터무니없는 악의적인 소문까지 만들어내어 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려 들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지연에게까지 접근하여 젊은 사람이 남편도 없이 어찌 살려고 그러시오. 내가 거두어 줄 테니 나한테 시집오. 그러면 빚도 다 갚아주고 호강시켜 주겠소. 라는 파렴치한 말을 짓거리기도 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평생을 바쳐 피땀으로 이룩한 모든 것을 저 악마 같은 자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과 참을 수 없는 분노의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며느리와 뱃속 손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이라도 내놓을 각오였지만 현실은 너무나 가혹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달빛 아래 홀로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며 깊은 시리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의 어깨는 청은망은 무거웠고 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어쩌면 잊고 있었던 기적과도 같은 도움의 손길들이 사방에서 밀물처럼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순천에서 민석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젊은 선원들이 자신들의 얼마 안 되는 쌈짓돈을 한 푼, 두 푼 모아 지연의 출산 비용에 보태라며 건네주었고, 주말마다 찾아와 부서진 푸른파도호를 함께 수리하며 선장님,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배는 우리가 꼭 다시 살려내겠습니다. 선장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배를 지키겠습니다 하며 굳은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밤낮 없이 땀 흘리며 배를 수리했고, 김영수 씨에게 영감님, 이제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이 배를 몰고 나가 고기를 잡아오겠습니다. 민석이 형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저희가 푸른 파도 수산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젊은 날의 김영수 씨처럼 뜨겁고 진실되었습니다. 마을 어촌계에서는 김영수 씨 가족을 돕기 위한 긴급 대책 회의를 열어 모금 운동을 벌이는 한편 박만철의 횡포에 맞서 싸우기 위해 당열했습니다. 이상 김영수 씨와 이지연의 눈물과 희망의 이야기였습니다. 더 많은 감동을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